어쩌면 국회의원이 될지도 모르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청년 후보를 만나다 박은수 후보님을 만나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여성 비례대표로 지원한 25살 박은수입니다. 1995년 2월 28일로 피선거권을 고려하면 얼마 전 피선거권을 이제 얻게 된 최연소 후보자입니다. 최연소. 그럼 25년 몇 개월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선거 시점을 했을 때. 저희가 접수할 거의 하루 전에 제가 피선거권을 얻은 걸. 그래요? 네. 야, 어마어마한데. 그러면 예전에 김영삼 대통령 고 국회의원 출마 시기보다도 더 네, 빠른 맞습니다. 건데. 김영삼 대통령님께서 66년 전에 이제 20대 대통령, 20대 국회의원이 되셨는데 그렇죠. 그거보다 조금 빠릅니다. 이야, 대단합니다.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과의 인연은 또 짧지 않다고 들었어요. 네, 2004년도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10살 정도였는데요. 저희 엄마는 그때 이제 주부셨는데 저한테 자꾸 밖에를 나가자고 하셨어요. 밖에 나가자고? 네, 그래서 어딜 자꾸 나가지? 하셨는데 엄마가 주섬주섬 먹을 것도 챙기고 이렇게 에코백 같은 거에 챙기셔서 밖에 나가서 이제 촛불을 드시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 저는 촛불을 들고 밖에 나가는 거는 2002년 월드컵 때 그 붉은 악마 때나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엄마가 이제 밖에 나가셔서 계속 막 뭔가를 외치시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어린 마음에 왜 이렇게 귀찮게 엄마 왜 밖에 나가야 돼? 이렇게 했는데 엄마께서 잘못된 게 있으면은 이제 나가서 외쳐야 한다고 외치지 않으면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제 그때부터 노무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때부터 이제 민주당 정당이라는 거에 대해서 알게 됐고 직접 참여한다는 거에 대해서도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제 20살이 딱 되자마자 가입을 딱 했습니다. 민주당에. 그래서 벌써 6년차 당원이 되었습니다. 그렇네요. 6년차 짧지 않습니다. 네, 그죠? 맞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에 거리에서 함께 촛불을 들었던 이미 조기 교육을 받았던 그죠? 네. 네,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나이로는 또 최연소 후보자이시라고 얘기를 했지만 또 청년으로 지원한 것이 아니라 여성으로 지원을 하셨어요. 이것도 좀 특이한 것 같은데요. 네. 또 이제 제가 최연소 후보자이면서도 여성 후보자여서 이제 많은 분들께서 도대체 너는 가장 어린데 왜 청년이 아니라 여성으로 지원했니? 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20대 한 명의 여성으로서 제 경험 그리고 많은 여성들이 겪었을 경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봐도 될까요? 네. 대학교 때 저는 그 자취를 시작을 했거든요. 네, 서울에 집이 없었기 때문에 작은 원룸에 살았는데 그때 모르는 누군가에게 불법 촬영을 겪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찍힌 영상들은 이렇게 홈페이지 그 불법 유통이 되면서 수십만의 조회수를 기록했고 그렇게 저는 성범죄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때부터 저는 이제 이 큰 서울에서 집 하나 없이 청년으로 사는 것도 진짜 너무너무 서럽고 힘든 일인데 여성으로 산다는 거는 조금 더 힘든 일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고 20대 청년 그리고 여성으로서 이제 민주당 활동을 하면서 많이 외쳤습니다. 20대 여성은 청년으로서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성으로서의 문제에도 직면하고 있다라고 외쳤는데 항상 그 청년 담론에서 이제 모든 청년을 대변하지 못한다라는 이유로 항상 좀 밀려났던 것 같아요. 청년 담론에서.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확실히 20대 여성들 또 소외받는 여성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 저는 여성 비례대표 후보로 나왔습니다. 또 청년이지만 소외받았던 20대 여성들을 위해서 당당히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특별히 또 스스로가 또 성범죄 피해자로서 느꼈던 문제점, 여성들의 사회적 안전망의 미비한 부분들을 채워나가고 싶다. 법률로서, 그죠? 자, 그런 부분들을 좀 선언하신 건데요. 과연 우리나라의 그 미비한 법률들 어떤 점이 특히 좀 미비하다고 보세요?
피해 경험을 빗대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예. 제가 성범죄 그 불법 촬영 영상을 발견을 한 이후에 수사 과정에서 경찰서에 갔습니다. 예. 경찰서에 가서 일단 영상부터 빠르게 지워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예. 경찰분께서 저에게 그럼 영상을 이제 집에 가서 공인인증서로 지워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왜 그래야 되지? 본인 인증을 받아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경찰서에서 다시 집으로 가서 주민번호와 핸드폰 번호 다 입력을 하고 영상이 찍히게 된 경위에 대해서 한 페이지에 글을 작성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영상 속에 있는 저의 몸들, 음란성을 증명할 수 있는 저의 몸들과 제 얼굴을 캡처해서 저를 증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심사를 통해서 제 영상이 지워졌는데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범죄 피해자로서의 어떤 피해자로서만의 경험을 예. 통해서 이 좀 미비하다라고 느꼈고요. 또 한 가지는 성범죄 수사 과정에서 그 조사 과정을 미준수하는 그런 공무원들에 대한 처벌을 좀 강화하거나 신설하는 법안들은 저는 이제 발의하고 싶은데요. 사실은 이제 성인지 교육도 많이 하고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성인지 감수성을 통해서 이제 수사를 해라라고 권고하고 있지만 예. 사실은 권고 사항일 뿐 이제 미준수한 이제 공무원들에게 처벌하는 조항은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1호 법안으로 그 법안을 발의하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정말 잔인하네요. 그 성폭력 범죄 피해자들이 그 피해 사실을 증명하는 이 네. 과정에서 이미 2차 피해를 또 받게 되는데 네네.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된 법망을 통해서 잘 정비될 수 있게끔 만들고 싶다라는 것이잖아요. 네네. 네, 꼭 필요하다라고 여겨지고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성을 대표하여 나왔지만 남성과도 함께 손잡고 가고 싶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특별히 남성들을 위한 공약 있습니까? 사실 이 질문은요. 네. 제가 여성 비례대표로 어떤 우리나라의 성평등에 기여하고 싶다라고 목소리를 딱 냈을 때 많은 분들께서 그럼 남자를 위면 뭐 할 거야?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항상 듣는 질문인데요. 사실은 남성을 위한 정책, 여성을 위한 정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 30대 최연소 국회의원 승계를 받으신 더불어민주당의 정은희 국회의원 선배님께서 발의하신 라떼파파 법안은 아빠와 엄마가 공동 육아를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인데요. 사실 이 법안은 여성들의 독방 육아, 경력 단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졌지만 그렇죠. 잘 생각해 보시면요. 아이를 사랑하지만 직장 때문에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없는 아빠를 위한 법안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잘 생각해 보시면 여성을 위해 만들어진 법안 같지만 아빠와 엄마 모두를 위한 법안입니다. 저는 국회의원이 되어서 이런 법안, 이런 법안들을 통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이것이 단지 사회적 약자만을 위한 법안이 아니라 모든 국민, 바로 우리 모두를 위한 법안임을 이렇게 알 수 있도록 좀 인식을 개선하고 싶은 욕심도 있습니다. 네.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지금 은수님은 여성을 대표한다고 나왔음에도 우리 모두를 대표한다라는 공감대가 많이 만들어지네요. 예, 얼마 전 결혼한 제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또 계기가 되는 인터뷰였어요. 너무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많은 기대를 가지고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박은수 후보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